네, 이게 안마의자 또는 미용의자 이런 데 들어가는 컨트롤러입니다. 유선 리모컨이라 해서 선이 달려져 있는 이런 리모컨을 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버튼 눌렀을 때마다 각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들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모터가 의자를 펴준다든지 또는 접어준다든지 어떤 진동을 인해 가지고 안마 효과 해주는 그런 불대를 진동을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의자 기울기를 반드시 세운다든지 또는 뉘는다든지 다리 받침대를 쭉 펴게 한다든지 할 때 이게 제대로 동작이 돼줘야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불량이 되겠습니다. 덮개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에 전원이 이쪽에 들어간, 그 다음에 전압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낮추게 됩니다. 이쪽에 코일을 보통 우리가 링크화 또는 이렇게 원형으로 코일 감겨져 있는 상태를 트로이달 트랜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상가에서는 보통 트로이달 또는 링크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전압을 바로 낮춰서 이쪽 맨 밑에 있는 보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보드 밑에는 이 보드 밑에는 반도체 부속들이 릴레이와 곁들여서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쪽 유선 리모컨에서 어떤 신호를 주냐에 따라서 의자를 눕히거나 또는 발 안장을 그쪽 시그널에 그런 모터 힘을 전달해서 모터가 움직이고 그 의자가 펴지거나 접혀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데요. 일단 내부는 외형적으로 볼 때 간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원부 밑에 또 하나의 반도체 릴레이가 간략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접점, 어떻게 하면은 동작을 시켜줄 수 있는지, 릴레이와 마그네틱 SSR 그 점을 좀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품마다의 용량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릴레이도 부하에 따라서 이렇게 큰 릴레이 접점이 붙여주면 좋을 텐데 릴레이에서는 전류 전달의 용량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용량을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그네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접점 붙였다 뗐다를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경우를 이와 같은 SSR 무저점 릴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저점 릴레이와 이와 같은 릴레이의 차이점은 접점을 붙였다 떨어졌다 하는 속도도 차이가 그만큼 있는 것이고요. 고정이 이쪽에 같은 경우는 뭐 12V라든지 또는 24V, 6V, 9V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릴레이 구동 잔압이 정해져 있습니다. SSR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입력 잔압이 예를 들어서 인풋 3에서 32V 그 입력 잔압을 가지고 출력 잔압에 온오프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C용 있고 또 DC용 있고 그렇습니다. 보시다와 같이 이와 같은 출력단에서 스위칭할 수 있는 전압 범위가 24V에서부터 380V까지 접점을 붙였다 떨어졌다. 저는 모터라든지 또는 부하의 백열전등을 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칭 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품마다의 어떤 그 제품에 따라서는 파트를 좀 나누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쪽의 제품 같은 경우는 밑면을 살짝 떠들어 보시면 이와 같이 일부 반도체와 더불어서 릴레이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릴레이 하나당 모터를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능들을 전부 다 신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딜레이, 접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가 고장이 났는지 또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동작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종류가 몇 가지 좀 준비해 왔습니다. 또 다른 딜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딜레이도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동작 개요, 원리 이런 경우는 내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져 있는 몇 가지만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좌측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전압이 낮은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압이 좀 높은 겁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아크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좌측 것이 6V용이고요. 그 다음에 12V, 24V용도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이 하는 역할은 접점을 어느 쪽으로 붙여줄 것이냐. 우리가 보통 전기 쪽에서는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이렇게 붙어있는 쪽에서 다시 안 붙어있는 쪽으로 옮겨서 붙일 것인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딜레이가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시소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쪽에 붙어있든지 저쪽에 붙어있든지 이제 그 개념인데요.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핀이 한쪽으로 전자석에 코일 감겨서 당기게 되면 이쪽에 붙는 것이고 전자석이 다시 안 생기게 되면 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바이브레터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달달 떨리는 거.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도 오면 대문에다가 부자라 그러죠. 삐 하고 벨룰로 도망다니던 아마 드라마라든지 TV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봤던 그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원리가 이런 딜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좌측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볼트인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5볼트인가요? 네, 잘 안 보이십니까? 화면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초점이 좀 늦게 잡히네요. 네, 세 번째 줄 TC5V라고 써 있습니다. TC5V.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이거 같은 경우는 TC12V용이죠. 네,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번 거는 24V용입니다. 네, 카메라 초점이 좀 늦게 잡히네요. 네, 조명이 지금 밤이라서 그러는지, 맨 밑줄에 써 있는 거 있죠? 네, D24V.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른쪽에 거 48V까지 한번 더 해보죠. 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48V인데요. 네, 지게차 같은 경우도 많이 쓰고는 하죠. 지게차 전압이 48V고. 네, 그 다음에 킥보드라든지 전기 자동차,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것이 48V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48V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희미하게 지금 현재 초점이 올라오고 있는데, 맨 밑줄에 보시면은, 48V라고 써 있습니다. 네, 48V. 네, 빛이었던 조명이 각도가 좀 잘 안 맞아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48V. 핀맵은요, 지금 현재 이 밑에 것 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위에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 하나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응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면서 이거 소나타를 수리를 하고 다시 그랜저 수리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기계장치, 전기장치, 연료 개통, 이런 경우는 다 비슷한데, 이제 스크래쳐라 해서 기스 안 나게끔 잘 분해를 하느냐. 그런 게 약간 몇 가지 새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것만 좀 캐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게 되면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 네, 테스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딜레이의 구동 전압에 따라서 어떤 그 안에 저항치가 달리기 때문에 현재 제가 테스트기는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양쪽이 코일인데요. 5V형이거든요. 여기 5V. 띠 소리 나죠? 이게 벨이 99옴 정도 벗어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이거는 양쪽 끝에 똑같이 됐는데 띡 소리 나고 마네요. 띡 소리 나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상인지 아니면 불량이 났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그렇게 의심이 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이쪽에 맨 끝에 거는 끝에 거 가운데 파란색 색깔이 바뀌면서 24V형이죠. 24V는 띠수리 맞아도 안 나네요. 네, 그렇다 해서 전 반응이 없는 건 아니고, 네, 숫자는 네, 1.642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8V형이네요. 바로 옆에가 1.64에 나갔었죠. 네, 48V형은 네, 이쪽 다이오드 모드 값에서는 측정을 불가하네요. 그러면 저항치에 맞춰놓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렌즈를 저항에다 표시해놓고 이제부터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 유무의 판별을 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몇 볼트형이라고 그랬냐면 5볼트형이었습니다. 맨 좌측에 제가 현재 교보제 중에 준비해 놓은 것 중에는 맨 좌측에 5V, 그 다음에 12, 24, 48V 배수로 나가네요. 네, 끝에 거 5V만 빼고요. 6V 했어야 되는데 6V짜리는 여기 있긴 있습니다. 형태가 좀 달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접점 자체가 달라서 같은 접점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기억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5V형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외워도 좋고요. 뭐 꼭 외우지 않고 이 정도 범위다라는 걸 알아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V인데요. 5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정을 저항치로 놓고 측정을 하니까 현재 테스터기의 렌즈를 봐보시죠. 그 안에 눈금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숫자로 72옴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72.4옴, 72옴. 이게 5V가 72옴 되겠고요. 네, 그 옆에가 12V형인데, 네, 12V형 같은 경우는 405옴 되겠네요. 405.8. 네, 그러니까 용량이 굉장히 불어났죠. 저항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12V, 24V형 되겠네요. 24 같은 경우는 1.642. 아까 좀 혼동되니까 12V부터 다시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V 같은 경우는 네, 406. 네, 406. 뒤에 숫좀 떼고 406. 네, 그 다음에 24V 같은 경우는 네, 1643. 1643. 네, 48V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띠수리도 안 났었죠. 네, 여기는 이제 키로 단위로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아까 1643인데 여기는 6650이라는 뜻이죠. 6.6kg. 6.6kg니까 소점 네, 세개 계산했을 때 6655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 정도 보니까 벨소리가 삐 하고 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 저항치가 다른 이유는 높이가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칸이 벌어져 있는 상태하고 좁은 상태하고 그런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전압을 높은 것을 넣게 되면 당연히 쇼트, 합선되는 그런 개념이 될 거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폭이 좁은 거, 간격이 좁은 거, 높이가 낮은 거 같은 경우는 이 5V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은 거 있죠. 48V 코일이 많이 감겨져 있는 거. 여기다가 전압을 조금 내가지고는 뭐 동작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기동전압이 48V니까 동작을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양을 좀 집어넣어야지 얘가 동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각 릴레이 볼트마다 저항치가 다르다. 이게. 그거를 가지고 참조해서 양부 판정, 릴레이의 이상 유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실전에서 12V형을 가지고 이게 12V형인데 여기 극성에서 보시면 양쪽에가 전원을 입력하는 쪽입니다. 이쪽 양쪽에가. 그 다음에 가운데가 어떤 컴먼, 중앙점에서 컴먼 묶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여기에 붙어 있든지 여기에 붙어 있든지 그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해서 다이오드 모드에 맞춰놓고,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가운데, 아까 이건 해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코일 감겨져 있는 겁니다. 양쪽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코일 감겨져 있는 저항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모드를 좀 다이오드로 셀렉트를 해놨나요? 네, 다이오드로 셀렉트를 해놓고, 네, 그리고 이거는 코일이 감겨져 있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자가, 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전기를 였을 때 상대에서 스위칭이 될 수 있는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은 가운데가 컴먼이고요. 여기 가운데가 컴먼이고, 그리고 이게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붙어 있겠죠. 여기는 붙어 있네요. 네, 그러면 여기 시소니까 반대편을 해서 여기서는 안 붙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기를 넣게 되면은 이쪽에 붙어 있는 거, 현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 것이 이번에 전기를 넣게 되면 왼쪽으로 붙게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릴레이 동작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 현재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쪽에다가 옮겨 놓는 거, 이런 거 원리거든요. 그럼 실제 전압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압을 넣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D시죠. 네,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효과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 이번에는 니드봉이 아닌 크립으로 되어져 있는 아그 크립을 가지고 양쪽에 하나씩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전압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릴레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에 코일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쇼트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컴만 가운데 중앙에서 오른쪽에서 삐 소리 났죠. 이번엔 왼쪽에서 삐 소리 나게 됩니다. 오른쪽 것은 삐 소리 안 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현재는 12V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삐 소리 났었죠. 이제 안 나죠. 왼쪽 거 해보겠습니다. 왼쪽 거. 이 상태에서 여기 전원을 한 가닥 빼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금 여기서 삐 소리 났죠. 전원을 뺐기 때문에 여기에 전자석이 끊어지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연결되고 다시 스프링처럼 들어가 있는 접점이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삐 소리를 나는, 이렇게 오른쪽에 달라붙어서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접점을 붙여주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릴레이 동작이다. 가장 기본이죠. 네, 우리가 스탠다드라서 표준에 되어져 있는 그런 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12V용인데요. 이거 12V용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양쪽 끝에가 접점입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가 접점이 아니라 전원 공급 기동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붙이게 되면 아까와 달리 소리가 좀 더 크게 나죠. 이거는 지금 현재 암페어가 몇 암페어 짜리인가요? 이거는 암페어가 100암페어 짜리네요. 100암페어. 네, 100A.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더 잘 보이려나?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 100짜리가 보이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여기 100짜리. 이거는 같은 건데요. 40A, 24V 40A 써있고 40A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규격인데요. 용량은 틀렸습니다. 12V 40A 그렇듯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크기로 되어져 있지만 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코일에 감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6V라고 써 있는 거, 이 자체는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코일 안에 감겨져 있는 쪽에 6V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6V를 나타내주는 기동전압이 6V. 이와 같은 경우는 기동전압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접점이 여기서도 이쪽으로 붙을 것이냐 저쪽으로 붙을 것이냐, 또 스위치가 한 단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라인이 한 라인이냐 두 라인이냐 세 라인이냐 몇 개의 라인을 더 스위치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 멀티 전원처럼 조금 더 자세히 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기동전압에 따라서 접점이 A 접점 됐던 것이 B 접점으로 달라붙거나, 또는 여기 라인이 두 개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물에 대해서 셀렉터, 쉽게 해서 선택을 그때 접점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좌측과 우측 가운데서 나눠져 가지고 가운데는 접점이 현재 맨 밑에가 커먼이고요. 중앙점 묶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다가 여기 양쪽에 벌려져 있는 이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테스트기를 가지고 도통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중앙이 맨 밑에 중앙이 컴먼 공통단자로 묶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묶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중앙 가운데가 여기가 전기가 안 들어가실 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쪽에서 벨소리가 나도록 되어져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전원 하나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빼고 인가를 끊었죠. 네, 그리고 커먼 가운데 똑같이 공통으로 대고 아까 맨 바깥쪽에서 삐 소리 났었는데 도통됐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로 옮겨져서 원위치가 됐으니까 네, 가운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릴레이 개요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게 되면 네, 릴레이 이상 유무 판단을 쉽게 하시면서 네, 불량인지 아닌지 네,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더불어서 이거를 네, 저항치를 놓고 몇 오미 정도가 붙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봐보시면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0.5옴, 0.4옴이니까 접점이 0.5옴, 0.4옴이니까 딱 달라붙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0.5옴이 아니라 뭐 20옴이라든가 10옴이라든가 또는 5옴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전류 전달, 네, 흐름이 그만큼 방해 기능을 하니까 저항치만큼 흐름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전류 전달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 접점이 저항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교환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상률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새는 약간씩 좀 다르지만 네, 그러나 내부의 어떤 운영하는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하튼 네, 동작 원리를 실전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네, 이론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볼 때에 이렇습니다. 접점이 5개 있었죠. 여기에 가운데가 있었는가 하면은 맨 밑에 2개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일이 감겨져 있거든요.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전기를 흐르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게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인지 전자석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전자석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여기에 포인트 접점이 하나 더 있고요. 이게 색깔을 조금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가 청색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전기 들어가는 쪽 포인트는 적색으로 해놨습니다. 이쪽에다가 똑같이 인가를 전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상대 점에서는 접점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흐르게 되면 여기서 전기를 흐르게 되면 이게 전자석이 붙으면서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자석이 흐르면서 이쪽으로 딱딱 붙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있다가 전기를 끊게 되면 이쪽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스프링이 당겨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네, 판 스프링처럼 되어져 있는 거, 더러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잘 보이네요. 맨 위에 네, 맨 위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용수철 있죠. 용수철. 네, 용수철이 이게 스프링입니다. 네, 그 스프링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따가 다시 원위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용수철로 되어져 있는 스프링, 예전에 우리 볼펜, 네, 볼펜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 같은 네, 스프링, 저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판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우리 저 트럭, 네, 군대에서 찝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네, 덜덜덜한데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서 네, 판 스프링 하나 빼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죠. 네, 데꼬박꼬락 하듯이 비포장도로 달릴 때에 쿠션이 굉장히 좋게끔 해서 안에 들어있는 맨 밑에 에서 용수철이라고 하는 네, 판 스프링을 하나 빼게 됩니다. 네, 그러듯이 여기 고위에 강철이 어느 쪽으로 붙어져 있냐에 따라서 판 스프링이 원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접점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붙어 있던 것이 당겨주게 되면은 자석부터 당겨주게 되면 그렇게 가 있다가 전기를 끊게 되면 다시 스프링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접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똑같이 공통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접점을 어떤 스위치를 하나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스위치를 하나 달고 선을 공통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쪽에 등을 킬 것인지 또는 이쪽에 등을 킬 것인지, 예를 들어 3로 스위치다. 그러면 3로 스위치 계단에서 올라갈 때 스위치 키고 또 올라가서 끄게 되면 밑에서 다시 또 내려가서 끄야 되는데 또 다시 껐다 켰다 하니까 종점이 없죠. 네, 그래서 3노 스위치라 그러는데, 네, 그러한 것을 우리 릴레이로 연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점이 A 접점, B 접점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릴레이에서 양부 판정은 이쪽에 전압을 인가했을 때 릴레이가 딸깍거리느냐, 네, 딸깍거렸을 때 여기 접점이 저항치가 몇이냐, 기준에 붙어 있던 저항치가 몇이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릴레이 양부 판정은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를 이쪽에다가 넣어보고 딸깍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붙었으니까, 붙었을 때 공통단자와 이쪽에 붙어져 있는 A하고 저항치가 0음 가까이 나간다, 또 0음 이하로 나간다, 그런 경우는 양원 상태고요. 저항치가 늘어나 있다, 그런 경우는 그 자체를 교환을 해야 되겠죠. 다시 원위치 갔는데 이거는 스파크가 적게 안 나기 때문에 거의 0옴에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하고 여기하고 측정했을 때 용술, 판스프링 당겨주는 장력이 그만큼 약하게 되면 접점도 그만큼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장력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하고 적정했을 때 저항치가 벌어진 만큼에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음이 나가느냐, 그렇게 측정을 하시게 되면 릴레이의 양판정, 이상유무는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서 실물을 제가 봐드렸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억을 연상한다 생각하시고 범주가 이 정도인지 라고 외지 않고 계신다 하더라도 또 알 수 있는 게 저항치를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를 측정했을 때 코일이 지나가는 자리, 여 자리죠, 이 코일이 지나가는 자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거는 5V 짜리인데요, 72옴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네요. 72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거는 12V형이죠. 네, 12V형은 406옴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용량이 좀 크죠. 네, 볼트가 클수록 저항치가 크다, 저항치가 저항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게 24V형 되겠죠. 그래서 이건 1640옴, 1640옴, 48V인데요. 네, 48V 형체니까 6630옴. 아까 그 절점일 땐 6650옴 정도 생각을 했었죠. 이게 6640옴. 이렇게 또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게 12V형인데요. 네, 같은 12V형. 아까 이게 몇 나왔습니까? 1200 정도 나왔던가요? 네, 406 나왔네요. 아까 72, 이게 406. 이거는 115. 별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이게 12V인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암페어에 따라서 저항치가 또 다르다는 거.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딱 기준했는데, 이거하고 저항치가 틀린데 둘 중에 하나 고장났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4V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까 24V가 몇이 나왔냐? 보면은 24V가 1642, 1642. 네, 24V형을 하나 더 측정을 해보죠. 네, 24V형인데, 네, 이 24V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양쪽에 되게 됩니다. 1640인데 이거는 334옴 나가죠, 이게.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경우는 암페어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해서 즉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몇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합니다. 24V형, 24V형 이쪽에 이거 하나만 더 측정을 해보죠. 334옴, 334.
네, 이것도 똑같은 24V인데요. 24V 네,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걸 직접 334했죠. 아까 방금 전에 이쪽에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나올까요? 130 60 용량이 이거는 100A 짜리고요. 좌측의 것 같은 경우는 40A 짜리입니다. 이게 암페아 용량이 클수록 또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쪽 릴레이 분량 양분 판정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리를 마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릴레이가 여기 쉽게 해서 의자 등받이를 뒤로 닌다든지 또는 발걸이를 위로 올린다든지 할 때에 누르고 있는 만큼의 모터가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때 눌렀을 때 릴레이가 딸깍 계속 붙어 있다가 떼면 다시 릴레이가 떨어지는 이러한 기능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발 받침대 종아리를 위로 올리겠다, 좀 내리겠다, 됐어.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